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일 때도 있고요. 시험을 못 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걱정을 낳아서 걱정 자체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곳은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입니다. 혹시 명동 성당 지하 입구에 가보셨나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걱정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의미겠죠? 물론 기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인 안정으로 걱정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은 돌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3월 온라인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했나요? 혹시 이 강의 1강을 들을 때 내가 과연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하면서 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았나요? 근데요, 벌써 27강입니다. 걱정보다 한 강 한 강 클릭한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더라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의 큰 걱정도 해결해 줄 겁니다. 위대한 일들도 작은 행동과 변화를 갈구하는 큰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27강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시작하겠습니다. (27강)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된 목표는요, 2차 함수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면 여러분 뒤에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한다. 그러면 2차 함수 여러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꼭지점 구할 수 있잖아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아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뒤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을 하나는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하죠. 자,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요. 만약에 x축이 있는데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알파, 베타. 자, 근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요 가운데 요게 이제 꼭지점의 x 좌표잖아요. 그럼 이거 왠지 뭐가 될 것 같나요? 요거 알파, 베타 한 중간쯤 되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냥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논리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알파, 베타가 지금 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근이 되겠죠. 그러면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잖아요. 자, 이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연립해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y는 0이니까요. 자, 이거의 근이 알파고 베타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래서 2를 나눌 겁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하나요?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혹시 꼭지점이 될까 싶어서 하는 거죠. 이게 꼭지점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딱 나오면 되겠죠. 사실 이거 실제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자, 거기다가 2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어때요? 우리가 예측한 꼭지점의 x좌표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2차 함수에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y는 x-1, x-3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래프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x축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실제는 우리 완전 제곱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요 두 개의 중간에 있는 걸 계산하면 되죠. 중간에라는 건 뭡니까?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2죠. 여기가 2예요. 선생님,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y좌표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를 집어넣고 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x축이 있는데요.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y는 k라는 것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근이 알파고요. 이 근이 베타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측을 한번 해보죠. 아니, 이게 올라가도 왠지 원래 1번식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1번식에서 요게 그냥 그대로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게 유지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것도 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리적인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뭐랑 연립한다? y는 k랑 연립한다. 그래서 이거의 근이 뭐다? 알파랑 베타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넘겨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마이너스 k는 0이죠. 자, 그러면 두 근을 더해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어때요? 꼭지점의 좌표가 역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뒤에 상수 붙어봤자 여기 1차항의 계수나 2차항의 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x축이든 상관없죠. x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에 x-3 플러스 4라는 거 해보죠.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x축이 있고 뭐 위에 뜨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뜨는 게 x축 위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게 4가 있죠. 그리고 요 근이 얼마입니까? 요거 하나가 0이 되고 요거 하나가 3이 되죠.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두 개 연립한 게 0과 3이잖아요. 연립해보세요. x랑 x-3 더하기 4는 4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0과 3이니까 이게 근이니까 요게 근이잖아요. x근의 x좌표. 그래서 0과 3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 요 꼭지점은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0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얼마다? 2분의 3이다. 따라서 2분의 3이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은 어디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3이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분의 6이니까 플러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인가요? 플러스 4분의 16이잖아요. 그럼 4분의 7이 됐나요?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방금 했던 거를 한 번 더 간략하게 확인을 거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x-a, x-b 플러스 k라는 거를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이 있으면요, x축 위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 더 아래쪽에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방정식을 했을 때 y는 k라는 걸 잡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a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이게 b가 된다. 왜 이렇게 되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연립합니다. x-a, x-b 더하기 k는 k. 2차 함수와 y는 k를 연립한 게 바로 요 점에 x 좌표잖아요. 그럼 없어지죠. 그럼 이걸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랑 b잖아요. 이게 a랑 b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지고 2차 함수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로 들어가 보죠.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도 이제 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한번 해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을 이루는, 자, 수직이네요. 수직. 이런 글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이. 그러면 이게 수직이죠. 수직. 이게 다 수직이에요. 수직을 이루는 두 벽면과, 수직을 이룬 두 벽면이니까 사실 이것만 수직이라는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그 다음에 길이가 6m인 철망을 이용해서 바닥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직사각형이니까 이제 나머지 다 수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철망이 6m니까 철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거랑 요거잖아요. 요거 길을 다 합치면 6m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바닥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게 구하라. 자, 그럼 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바닥의 넓이.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뭘 구하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뭘 구하냐라는 것을 미지수로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요. 그럼 선생님, 이거 최대값이니까 이걸 x로 두면 되겠네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얘를 y라고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함수 관계잖아요. 자, 선생님이 얘기 저번에 했죠. 최대값, 최소값 할 때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고 x의 어떤 값이 따라서 y 값이 결정된다. 근데 y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y라고 두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평상시에 돌아가는 기호 표현이랑 맞습니다. 자, 그러면 y를 뭐라고 둔다? 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y를 바닥의 넓이다. 넓이 최대값 아닙니다. 바닥의 넓이고 이 중에서 이제 최대값이 뭘 가질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미지수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뭘 미지수로 둘까요? 자, 직사각형 바닥의 넓이니까 넓이를 계산하면 가로, 세로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든 세로든 아무거나 미지수로 둡니다. 자, 이걸 x로 해보죠. 이걸 가로로 할까요? 그럼 x 뭡니까 이거는? 직사각형 바닥의 가로의 길이라고 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뭐예요? 세로의 길이를 다시 미지수로 둔다고 뭐 x, y, z라고 둘 수 있지만 여기 6m잖아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게 6m니까 요거는 6-x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6-x입니다.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나요? 이제 y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6-x니까 이제 식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요. 또 매우 중요한 건요. 미지수로 두고 나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그 값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구한 값이 다 되진 않아요.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미지수로 뒀는데 우리가 그 미지수가 뭐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미지수의 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2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건 0부터 1, 2, 3 이렇게 가겠죠. 2분의 1도 맞지 않죠. 사람의 수가 2분의 1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바닥 가로의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세로의 길이 6-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0도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직사각형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직사각형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가 6보다 작거든요. 두 개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가로, 세로 둘 다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x의 범위는 요겁니다. 자, 범위 설정 반드시 미지수 두고 나시면 범위 설정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다? 까먹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처음 하실 때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문제를 풀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 이제 최대값 계산하는 거죠. 바닥의 넓이 최대값.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하시고, 따라서 x가 3일 때 최대값 9 이렇게 하죠. 따라서 9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9제곱미터입니다. 답이. 자, 그리고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x가 3이 6과 0과 6 사이 범위에 들어오냐는 겁니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유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금방 배웠던 방법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나요?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죠. 맞나요? 그럼 최대값은 요게 최대값이죠. 요 값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0 더하기 6. 얼마예요? 3이죠. 3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넓이의 최대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이죠. 따라서 9제곱미터. 더 쉽죠?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7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요, 반드시 하기 전에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뭐 그렇게 선생님 얘기 안 해도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기죽지 말고 하라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종이 테이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피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여담으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를 할 때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 이제 200m 트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200m가 잘 안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절대. 요즘에는 100m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한다고 200m 트랙을 하는데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쪽 반틈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쌤한테 묻더라고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실제 수학이 쓰입니다. 그 원을 대충 끌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200m를 해야 되고, 그럼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가죠.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사각형으로 된 피구장, 직사각형 두 개 보이시죠? 자, 피구장 만들려고 합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테이프가 36m입니다. 전체가 36m. 그러면 요즘 하얀 선으로 끈 게 다 36m가 되는 거죠. 합치면. 만들 수 있는 피구장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뭘 미지수로 든다? 피구장의 넓이가 미지수인데 이거를 y라고 한다. 자, 그리고 종이 테이프의 폭은 무시한다죠. 폭이 사실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게 36m 할 때 좀 이 넓이를 구할 때 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폭은 이렇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미지수를 하나 둬야 되겠네요. 미지수 뭐라도 볼까요? 가로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게 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x가 되죠? 여기도 x가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y. 그럼 세로 길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세로 길이 따로 미지수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총 36이니까 x가 3개 썼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 마이너스 3x죠. 근데 이게 길이가 하나, 두 개네요. 다시 2로 나눠야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넓이니까 x 곱하기 2분의 36 마이너스 3x입니다. 자, 이제 풀면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풀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범위 하셔야 됩니다.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2분의 36 마이너스 3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가로 세로 길이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게 x가 12보다 작다는 게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x가 0에서 12 사이가 됩니다. 요거 명심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 y는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x죠.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하실 수 있죠. 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귀찮은 것과 하지 못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 2분의 3에 x-6의 제곱 플러스 54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x가 6일 때 최대값 54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구장의 최대값이니까 54 단위는 제곱미터. 자, 실생활 문제니까 단위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간단했죠. 자, 요거 식을 적으면 사실 y는 x 곱하기 2분의 36 마이너스 3x죠. 괄호도 해주는 게 좋아요. 쌤이 괄호를 뺐는데. 자, 그러면 자, 0이 되는 값. 요 0이 되는 값 x축이랑 만나잖아요. 0.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이건 12.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 이게 꼭지점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2분의 0 더하기 10이죠. 따라서 6이네요. 아,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6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을 어디 집어넣어야 됩니까? 자, 요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분의 36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9니까 6, 9, 54 똑같이 나오죠. 2번이 조금 더 편하죠. 그렇습니다. 2번이 좀 편합니다. 하지만 1번도 아셔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두 개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슈퍼마켓 직원들이 자, A 음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좀 더 읽어볼 건데, 대화를 읽고 하루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하루에 총 판매되는 금액이 문제네요. 이 금액이 최대가 돼야 하네요. 그러려면 한 병의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될지라는 게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니까 요거 하루 총 판매 금액을 Y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럼 하루 총 판매 금액을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 자, 구해 보려고 하고 문제를 읽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얘기는 A 음료를 정가대로 팔면은 한 병에 3,000원씩 팔았더니 하루에 200병이 팔렸대요. 3,000원 곱하기 20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팔린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X1 내려서 팔려고 하죠. X1 내려서 팔려고 하니까 하루에 평균 2X병 더 팔렸댔죠. 더 팔린 겁니다. 그럼 기존의 200병은 팔리고 조금 더 팔린 거죠. 자, 그러면 한 병 가격은 얼마로 팔면 좋을까요? 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X1 잘 봐야 되는 게 X는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 내리면 200병 팔았어요. 그럼 X1 내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자, 200병은 팔았으니까 200병 곱하기 3,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3,000원에서 X 내리죠. 요만큼은 팔리는데 더 팔린 거죠. 자, 더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더 팔렸다고요? 2분의 X병 더 팔렸다고요. 근데 가격은 얼마라고요? 여기서는 곱하기 똑같이 3,000원에서 X를 내렸다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게 식이에요. 요거. 자, 요걸 한꺼번에 묶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00 더하기 2분의 X고요. 3,000 빼기 X죠. 자, 요 식을 바로 적으셔도 되는데요. 살펴볼까요? 자, 총 몇 병 팔렸습니까? 200병 팔렸는데 더 팔렸죠. 더 얼마나? 2분의 X병 팔렸으니까 실제 팔린 거는 200 더하기 2분의 X병 팔렸습니다. 이만큼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3,000원에서 X만큼 내려서 파니까 이렇게 더 팔린 거죠. 그래서 3,000 빼기 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우시고,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그대로 놔둔다? 아니다. X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X가 어때요?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요것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X는 3,000보다 작네요. 3,000.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0보다 크고 3,0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3,000보다 더 크면 이상하죠. 자, X1 내리는데 3,000원짜리 4,000원에 내려서 팔면은 돈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우리가 똑같이 푸는 거죠.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전개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300x 곱하기 60만 공이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들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렇게 적힙니다. 따라서 x가 1301 대 최대값 얼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우린 뭘 구하는 겁니까? y 하루에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됐어요. 근데 한 병의 가격이죠. 한 병의 가격이 1300 맞아요? 아니죠. 문제 잘 봐야 돼요. x는 x1 내리는 가격입니다. 내리는 가격. 그럼 한 병의 가격은 원래 3,000원인데 1,300원 내렸으니까 최종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된다? 3,000 빼기 1,300 해서 1,70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생각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두 번째는 이쪽에 와서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바로 보면 되죠. 이 상황에서 바로 한번 볼까요? x축이 있으면 하나가 3,000이고요. 자, 요게 0이 되는 값이네요. 요게 0이 되는 게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요때 최대가 되죠. 요때. 그럼 요건 뭡니까? 2분의 마이너스 400 더하기 3,000이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게 바로 계산하면 1,3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1,300을 어디 대입을 한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보면 200 더하기 2분의 1,300 그 다음에 3,000 빼기 1,3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 나온다. 자, 근데 선생님이 계산 너무 복잡해요. 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음료 한 병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1,300원 내리면 최대니까 사실은 여기서 바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뭡니까? 1,700이 바로 답이죠. 1,700이 이렇게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7강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쌤 초반에 얘기했듯이 걱정 많이 하죠. 네, 쌤도 걱정합니다.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껏 돌이켜보면, 걱정하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걱정을 작은 행동들로 인해서 대단히 좋은 결과로 바꾼 경험도 많습니다. 분명한 건요, 걱정하고 있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 시험이든 뭐든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마음 먹기 싫은 거죠. 그럴 때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쌤도 역시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오래 놔뒀을 때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 속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들면은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면 자신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똘똘하니까 쌤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27강입니다. 자, 이제 28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